안녕하세요. 이민 1세들의 수다의 진행을 맡은 블루 바넷 인 USA입니다. 색다르죠? 아, 좀 더 이렇게 재미있는 뭔가 코너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미녀들의 수다 아시죠? 옛날에 한국에서 굉장히 파퓰러하고 저도 애청자였고 뭐 비정삼 회인가요? 뭐 그것도 재밌던데 패러디를 약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 이거는 이민을 오시지 않는 분뿐만 아니라 여기 이민을 이미 와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인 것 같아서 어제 잠깐 고민하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시리즈로 계속 할 텐데 제가 반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 꼭 구독해 주시고 그 커멘트를 꼭 날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어, 제가 네트워크의 중요성 되게 중요시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 제가 위에다 그려드릴게요. 미국 생활하시면은 어떤 식으로든 소셜라이즈, 네트워킹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한국 사람만 만나시던 외국 사람 뭔가 해야 됩니다. 이게 고립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립하기는 쉬워요, 오히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점점 그 얘기하면 재미없어지니까. 하여튼 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인데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다 한국 이민 1세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공감이 가시거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제가 이거 나중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 포맷을 런칭을 했고 에피소드를 모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목적은 뭐냐면 이민 1세들은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걱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을 엿보실 수가 있는 거죠. 좋죠? 참고로 어제 만난 분들은 한 다섯 명, 다섯 분이고 멤버는 한 뭐 10분 정도 되는데 다 대기업 대부분은 그 주재원 출신이 많고요. 주재원이 아니고 그냥 대학원 이민 오셔서 이민 오신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근데 이민 연차가 뭐 15년 넘으신 분도 있고 한 8년 되신 분이 있고 한 10년 되신 분이 있고 오히려 제가 거기서는 이민 연차로만 따지면 저는 물론 뭐 미국을 20년 전에 한번 와서 살았지만 이민 연차만 하면은 저도 한 7년 정도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 어스틴 텍사스에 살고 계시고 그러면 자 그럼 처음에 만나면 이거 지금 여기 왜 이게 뜬금없는 사진이냐 그러는데 여기서 만났어요.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참 BBQ 치킨 어스틴에 가신 어스틴에 참이 두 개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거는 620 620 많이 궁금하신 분 나중에 여기다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년이 안 됐는데 이 치킨을 파는데 이게 한 코리안 스타일 치킨이에요. 그 되게 크리스피하고 양념 치킨.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던 거하고 거의 99.9% 같더라고요. 기존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신에 많이 오시면 근데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여기랑 그 다음에 한 두세 군데 있어요. 대학로라는 레스토랑도 있어요. 센트럴 쪽에 거기 한국 음식점을 팔고 있고요. 술안주처럼. 그 다음에 H마트에서도 이런 거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수다를 떨었는데 보통 만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되게 캐주얼하게 해요, 사실은. 처음에 자, 여태까지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냈나, 그죠? 근황이 어떤지. 거기에 좀 재미가 쏠쏠하죠. 뭐 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민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민 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민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lessons learn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마찬가지로 이민자는 다른 이민자들이 또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비슷한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뭐 솔루션이 있는지. 근데 그 제가 네트워크 미팅 아까 링크 걸어드린 걸 보시면 그 네트워크 미팅 하실 때 너무 많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솔루션이죠, 솔루션. 그죠? 그 심리학자 상담, 부부 상담, 카운슬링 하는 것처럼 돈 내고 해야죠, 그런 거는. 이런 네트워크 미팅은 정말 캐주얼하게 만나면서 부담 없이 얘기하면서 본인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나와서 아, 나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 미팅의 본질을 모르시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너무 수다가 많죠. 자, 본론부터 들어가면 처음 만나면 근황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잘 지냈고 고민하는 게 뭐고 뭐 잘 지내고 있다. 뭐 직장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유튜브 제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근황을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지금 근데 이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고민하는 거랑 이민자 여기 이민 1세대 다 이민 1세입니다. First generation. 그러니까 이제 그 common topic 그 공통 주제가 많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위에 세 개예요, 사실은. 아이 교육 문제, 또 아이가 어떻게 내가 뭐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 배우자 문제,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그죠? 경제, 집에 뭐 그런 부분, 그다음 직장이나 어떤 그 사업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말씀드리면 자녀 문제는 뭐 그런 것들이죠.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난 자립심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대학교까지만 서포트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죠? 한국은 좀 제 생각에 조금 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그런 독립심이 좀 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성공적인 건데 뭐냐면 아이들이 계속 그런 걸 듣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서 그 방학 때 같은 경우에 해서 그거를 자기 1년 용돈을 쓰는 거죠. 그죠? 그 방학 때마다 일을 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안쓰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녀들하고 평생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잘 살아서 계속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죠? 이건 제가 너무 그 꼰대같이 말씀드리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요점은 저는 그분의 그 철학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많은 미국 부모들이 그렇게 자립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합니다. 저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항상 있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배우자의 갈등 문제. 이거는 제가 되게 이민 오시면 이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있었던 패턴하고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와이프분은 한국에서 그 만났던 모임들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을 또 못 하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애로점이 생기고 남편은 남편대로 한국에서보다는 좀 더 가정일에 더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예.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시리즈 남편분들 위한 제가 시리즈를 할 건데 코너를 스테이 튠 하세요. 구독 꼭 해주시고 그니까 뭔가 변화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민을 오시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런 갈등이 더 심해져서 이혼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인 거는 여기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커리어 같은 경우는 출퇴근 문제. 그러니까 직장이 바뀌면 스트레스 레벨이 되게 높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잘 정리해 주셨는데 거기 오신 분이 그분이 인간의 스트레스 레벨이 0에서 10이라면 맥스가 10이라 그러면 어,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6이고 자녀가 죽었을 때가 8이고 뭐 사망했을 때가 10이고 근데 직장 바뀌었을 때가 4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참 맞는 것 같은데 한국에도 직장 바뀌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왜냐면 적응해야 되고 그죠? 새로운 거가 바뀌었으면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 보스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뀌셨는데 적응하는 데에 문제 그 다음에 그 또 직장이 너무 멀어진 거죠 그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이 멀으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애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떤 분은 그래도 직장이 괜찮으면 출퇴근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명상한다든지
음악을 들은다든지 그렇게 한다. 뭐 그런 조언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핵심이에요. 보통 이제 계속 만나면 주제 요게 이 세 개가 어떤 크리티컬 테마들이고 이제 사이드 메뉴들이 있죠, 그죠? 뭐 어디 출장을 갔다 왔으면 출장에 대한 그 업데이트 해주면서 뭐 대만 출장 갔을 때 대만이 어땠더라. 그런 건 재미가 쏠쏠해요, 사실은. 요즘에 중국 경기가 어떻더라.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에 내가 알지 못한 무엇인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제가 갔다 오지 않아도 간접 경험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나중에 오시면 그런 만약 이민 1세로 오신다 그러면 이민 1세들의 모임, 1.5세면 1.5세들의 모임. 제가 나중에 스테이 튠 하시면 이민 1세와 1.5세, 2세와의 어떤 그 갈등과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만들려 제가 그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스테이 튠 하시고 꼭 구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분은 이제 집을 사셨어요. 집을 사셨는데 자 이민을 오래 하시면 예를 들어서 8년 정도 살았다 치면 여기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그죠? 월세 아니면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월세를 하면 8년 동안 하면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그래서 1,800불짜리 렌트를 살았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18,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10년이면 18만 불이에요. 8년이면 뭐 한 16만 불 정도 되겠죠, 그죠? 대략 15만 불. 그러면 집이 8년 전 기준이면은 20만 불대 집이 엄청 많고 그 언더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물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은 파이낸싱이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집값의 20%만 있으면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이 제로 다운, 그러니까 다 파이낸싱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여기서 18만 불 정도의 그러니까 낸 그 월세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다면, 그죠? 그 레버리지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넋두리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후회 같은 거 하는 게 좀 그거 하지만 한국에서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월세를 내지 말고 아니면 전세 그 돈 가지고 좀 해서 집을 샀었으면. 미국도 여기 이제 어시는 많이 올랐거든요.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 말씀은 대부분 한 80% 이상 다 올랐는데 그랬으면은 그게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집을 어떻게든 좀 힘들더라도 샀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미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그다음에 나이가 있으신 분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대부분은 제 거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영주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린 카드, 그죠? 그린 카드 홀더, 퍼머넌트 레지던트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리걸 에얼리언이라고도 합니다. 그 저건 나중에 따로 그 코너를 만들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영주권은 그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대략. 또 귀찮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뭐 시민권을 따는 게 좋은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 고민 많이 합니다.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딸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영주권자로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을 따는 거 5년 영주권 5년 후에 따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좀 귀찮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 시민권을 따면 저 의무가 생겨요. 그 배심원이죠. 그러니까 jury duty가 있어요. 시민의 의무죠. 그다음에 권리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차이죠. 그리고 이제 시민권을 따면 뭐 소셜 시큐리티에 은퇴해서 60 몇 살 이후에, 그죠? 60 something 플러스에서 어떤 베네핏을 받을 때 좀 더 유리한 부분, 뭐 그런 것들도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딸지 말지 그런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요. 요거는 또 재밌는 토픽이니까 스테이 튠 하시고 구독하시면 다음에 제가 또 코너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수다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길어졌으니까 또 이거 관심이 많고 조회수가 많으면 구독해 주시고 막 이러시면 제가 시리즈로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으시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